안녕하십니까. 문학작품반 강사인 소설가 이고일입니다. 오늘의 문학작품 감상 시간에는 박두진 시인의 해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상할 시 해는 1946년 5월 상아탑이란 잡지에 게재됐는데요. 일제 말기 암울한 세계에 갇혀져 있던 젊은 시인이 8.15 광복이라는 환희를 체험하고 용솟음치는 가락을 얻어서 이루어낸 작품이죠. 그럼 제가 박두진 시인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해를 낭송하겠습니다. 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같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거둠을 살라먹고 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홀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 시의 주제는 평화와 화합과 광명의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그리고 민족의 웅대하고 기쁨에 찬 미래상 추구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의 성격은 열정적, 상징적, 남성적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강렬한 남성적 의지를 느끼게 하면서 사음보의 급박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의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종결 어미의 다양한 변화로서 생동감과 리듬감을 느끼게 합니다. 박두진 시인의 시는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기쁨을 정신적인 경험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존재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종의 메시아의 상징이며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매개적 존재로 표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에 발표됐으나 씌어진 것은 8.15 광복 전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어둠이란 일제하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해야 솟아라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둠입니다. 시적 화자는 사슴과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노는 세계를 갈망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가 현재 속해 있는 세계는 사람과 사슴과 칡범이 서로를 두려워하며 해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의미로 풀이한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억압하고 약탈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의 모습이 됩니다. 이 작품의 의미는 이러한 어둠의 시대, 공포와 갈등의 세계를 벗어나
밝고 아름다운 삶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품의 급박한 호흡은 그 소망의 절실함 때문이며 반복되는 말들도 또한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라고 읊은 이 첫 번째 연은 광명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우선 해야 솟아라 라는 말이 수식어를 덧붙여가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해는 산 넘어서 어둠을 불태워 먹고 이글이글한 빛과 천진난만한 앳된 모습으로 떠오를 광명의 온천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해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한꺼번에 밝히는 새로운 세계의 빛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의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는 절망과 혼돈의 세계를 거부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새로운 빛의 세계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의 괴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번민과 비애로 가득한 골짜기의 어두운 달밤에 싫다고 울부짖듯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연까지는 드디어 해가 찾아왔을 때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밝은 빛 아래 티 없이 맑은 자연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산이며 사슴, 칡범, 꽃, 새, 짐승들입니다. 청산은 홀홀홀 깃을 치며 한껏 아름다울 것이고 그 속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사슴과 칡범 등 온갖 자연물들과 앳되고 고운 날, 즉 티 없이 밝고 순결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 가운데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홀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는 구절의 청산은 해의 광명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세계, 곧 이상의 세계입니다. 이상의 세계가 오기만 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절실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연의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이란 구절은 꿈이 아닌 현실에서 광명과 희망의 상징인 해를 만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청산으로 상징되는 이상세계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오이 오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는 구절은 아름다움과 추함, 착함과 악함의 존재들이 대화합하여 모여 앉아 낙원의 기쁨을 누려보자는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박두진 시인이 그리는 이상의 세계는 단지 조국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상상 속의 낙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아호가 해산으로 1916년에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하였으며 1998년에 작고하였습니다. 박두진 시인이 문단에 등단한 것은 1939년입니다. 문예지 문장에 정지용 시인에 의해 시, 향연, 묘지송, 낙엽송, 의, 들국화 등의 작품이 추천됨으로써 시단에 등단한 것입니다. 그는 1946년부터 박목월, 조지훈 등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활동한 이래 자연과 신의
영원한 참신성을 노래한 30여 권의 시집과 평론, 수필, 시평 등을 통해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우석대, 이화여대, 단국대와 축예예술대의 교수와 예술원 회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윤리의식과 강렬한 민족주의자로서 말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여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남겼으며 1956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 70년에 3.1문화상, 76년에 예술원상, 88년에 인천상, 89년에 지용문학상, 93년에 외술문학상, 97년에 동북아 기독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집은 조지훈, 박목월 등과 함께 펴낸 청록집을 위시하여 해, 오도, 박두진 시선, 거미와 성좌, 인간밀림, 청록집 기타, 청록집 이후, 고산식물, 사도행전, 수석열전, 수석연가, 박두진 문학전집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프랑스 아비뇽 근처 고대 로마 유적지로 알려진 베종라 로망에 박두진 시비가 세워졌는데요. 그의 대표작 해의 첫 구절이 앞면은 한글로, 뒷면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두진 시인의 해 작품 남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